이 동영상에서는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된 PN 다이오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형 상태에서의 포텐셜 프로파일을 개략적으로 그려본 건데요. 양쪽 캐소드와 어노드 터미널들이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N타입 쪽 영역, 왼쪽에 표시된 N타입 쪽 영역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더 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어노드 영역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더 작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각각 N타입 영역과 P타입 영역에서 디플리션 영역이 존재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포물선 형태로 포텐셜이 변화하는 것을 지난 동영상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평형 상태에 대해서 다이오드에 대해서 혹은 PN 정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것을 PN 정션을 다이오드라고 부르죠. 이 다이오드라는 말의 어원 자체는 그리스 말에서 왔다는데요. 이 다이와 오드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다이라는 것은 숫자 2를 뜻하는 단어고요. 오드는 패스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전극이란 뜻이죠. 그래서 다이오드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2단자 소자인 것이고요. 그 중에서 N타입과 연결된 부분을 우리가 캐소드라고 부르고 P타입과 연결된 부분을 어노드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어노드 쪽에서부터 캐소드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이런 동작 조건은 허용이 되지만 반대로 캐소드 쪽에서 어노드 쪽으로 많은 전류가 흐르는 동작 조건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다이오드의 특징적인 행동이겠죠. 자, 그래서 다이오드에 대해서는 포워드와 리버스 모드를 이들의 전류 방향에 따라서 생각을 해줍니다. 어노드에서부터 캐소드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어노드 쪽에 더 높은 전압이 인가가 돼야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노드 쪽의 전압이 더 낮게 된다면 캐소드에 비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런 방향 물론 캐소드에서 어노드 쪽으로 전류가 흐르긴 흐를 텐데요. 이 흐르는 전류가 위에 있는 포워드 바이어스 조건에 비해서 너무너무 작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거의 전류가 흐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어떻게 이 내부적인 물리량들이 바뀌게 될까요? 어노드 쪽에 음의 전압이 인가가 된 상태를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0볼트가 인가된 상태에서도 내부적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있었겠지만 거기에 추가로 이 네거티브 전압을 어노드 쪽에 걸어 주었기 때문에 캐소드 쪽에서 상대적으로 전압이 높은 쪽에서 어노드 쪽으로 전기장이 더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는 방향이 원래 빌트인 필드의 방향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가된 전압의 차이가 전체 전기장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겠죠. 그래서 그 전에 봤었던 평형 상태에서 그렸었던 그래프보다 더 큰, 더 긴 일렉트릭 필드를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디퓨전이 전자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P타입 영역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디퓨전이 훨씬 더 강하게 억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류는 흐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전압을 더 걸어주면 리버스 바이어스로 더 걸어주고 더 걸어주고 더 걸어주면 우리는 선형적으로 볼 때 2배, 3배 전압을 걸어주면 2배, 3배 전류가 커지길 바라지만 전류가 거의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비선형적인 특성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그렸었던 평형 상태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그래프에 대비해서 만약에 어떤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되었을 때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실선으로 그린 것은 제가 평형 상태에서의 그래프를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한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어노드 쪽에 우리가 음의 전압을 걸어 주었기 때문에 어노드 쪽 전압이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는 그것은 좀 더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빌트인 포텐셜 대신에 평형 상태에서는 어노드와 캐소드 사이의 전압 차이가 빌트인 포텐셜 차이가 날 텐데 지금은 거기다 더해서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만큼 더 차이가 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빌트인 포텐셜이라는 것이 P타입과 N타입 영역에서의 포텐셜 강화, 전압 강화 부분을 합친 것과 같다라는 식에서 이제는 빌트인 포텐셜 대신 빌트인 포텐셜 더하기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만큼이 전압 강화일 것이다 라고 쓰여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서는 그 좌변이 빌트인 포텐셜에서 빌트인 포텐셜 더하기 리버스 바이어스 만큼이 더해진 만큼 XD나 XA만큼이 더 확장이 될 것을 커질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더 넓은 디플리션 위스가 생기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쭉 유도를 따라가게 되면 디플리션 위스에 대한 식이 그 전에 빌트인 포텐셜에 비례했었던 형태가 빌트인 포텐셜 더하기 리버스 바이어스만큼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실제로 뉴메리컬 결과를, 그러니까 티켓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이퀄리브리움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노드 쪽에 마이너스 0.5V를 인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예상했던 것처럼 이 파란색 선처럼 0.5V만큼 오른쪽에 있는 P타입 영역에서 포텐셜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래프들이 왼쪽과 오른쪽 영역에서의 차이값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차지양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차지양으로 표현을 해보면 스페이스 차지양으로 표현을 해보면 왼쪽에는 도노에 의한 양전하가 보이게 되고 오른쪽에는 억셉터에 대한 음전하가 보이게 되는데 빨간색이었던 이퀄리브리움 상태에 비해서 파란색일 경우에 그것이 그 스페이스 차지가 나타나는 영역들이 옆으로 더 확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디플리션 영역이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